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너 금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도 세 꼭지 준비했고요. 네. 첫 번째는 얼마 전 27일 날 세종시 특별자치시도협인데 세종시는 아니네요.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예. 발족한 내용하고요. 예. 그리고 최민호 시장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에 펼친다라는 내용과 세 번째로는 청소년 공간 이드회에서 창작의 날에 펼쳐요라는 세 가지를 갖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시도협회 협의회네요. 특별자치시도협의회 발족한 내용이 지난 27일 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정북지사를 비롯해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세종, 제주, 강원, 전북 4개 시도가 올해 초부터 특별 지방 정부의 위상을 높이고자 재정 세제 분야 제도 개선과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고요.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가 있는데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선도하고 특별 지방 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에 발족하는 데 의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고요. 임기는 1년입니다. 2024년 말까지인데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됐다고 전하네요. 이날 협의회는 상생협력과 업무협약 사항 추진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해 있는 시도의 설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 행사에서의 중점적인 협의안은 지방시대 선도 모델 구현과 두 번째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사례 확산 노력과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 협력 그리고 재정 세제 자율성 확대를 담은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서 세종시는 3개 특별지방정부와 연대를 했고요. 협력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협의회를 통해서 특별법 개정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포럼과 국정 과제 그리고 공동 대응 등의 4개의 특별자치시도 간의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의 협력 상생을 통해서 지방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 중추도시인 우리 세종시가 진정한 지방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염려도 되긴 돼요. 염려가 되는 잘 거고. 되려나? 근데 어쨌든 혼자 각자 개인 플레이 하던 것들이 몇 개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는 거는 유의미하겠네요. 예. 네, 그렇겠죠. 예.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전해드릴 거는 국비 확보 예산에 관련된 거죠. 예.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을 예산 시절이에요. 펼치는 네. 거죠. 네. 예,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최민호 특별자치시장이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과 유상범 의원을 잇따라서 만났네요. 예.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의 국비 반영과 세종시법 개정안에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또 강력하게 건의를
건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의 증액 심사에 본격 돌입한 상황이고요. 재정 당국과 여당 국회의원에게 시정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었다고 합니다. 최민우 시장은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한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연이어서 또 만났네요.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종합체육시설의 설계비 반영을 당부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날 최민호 시장은 오는 2026년에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제출하는 세종시의 국제행사에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와 국제행사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국회에서는 정진석 유상범 의원을 연이어서 만나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협조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세종시법 개정안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고요. 지난 23일 소관에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최민우 시장께서는 정진석 유상범 의원에게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를 위해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요. 법원 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을 하고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피력했고요.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최민호 시장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날 예결 소위의 증액 심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 예산 소위 일정에 따라서 보도자료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도 더불어서 올렸습니다. 이 법원 설치 관련돼서도 중요한데 네. 이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들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해결된 게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담동의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법인 인감 증명을 발급이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돼 있어서 단말기. 네, 단말기 돼 있어서 네. 이제 이 세종 행복도시 내에 있는 계신 분들 네. 조치원까지 안 가셔도 법원 안 가셔도 인감 증명 네. 뗄 수 있어서 그렇군요. 많은 것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점점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오겠죠. 예.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소식은 청수정 공간 2도에서 창작의 나래를 펼쳐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시립도서관에서 다음 달 9일에서 31일까지 창작 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이 이렇게 다음 달부터 이렇게 졸업이나 입학 또는 새학년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참여하는 창작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대상이는데 12세에서 16세니까 중학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에서 일부, 예, 중학교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소식인데 별도의 강사 없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크리스마스 스노우볼 만들기나 또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 전하기
그리고 나만의 베이브릭 만들기, 또 한쪽에서는 책도 직접 만드는 거를 한다네요. 예. 다양한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올렸고요. 그 참여 규모는 프로그램별로 50명씩 총 200명이나 이렇게 오게끔 했네요. 참가 신청은 내달 5일부터입니다. 참고로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번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립누리관 도서관 내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정보 서비스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도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시립도서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졸업과 입학 등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 청소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격려하기에 마련됐다고 이렇게 전하면서요. 관심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시립도서관에 비치된 다양한 도서를 참고해서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전합니다. 한편에 이번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이도는 시립도서관 3층에 마련된 청소년 특화 공간으로 평일에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고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누리집이 홈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홈페이지. 한글로 하면은 말합니다. 홈페이지인지 뭔지 잘 모르는 누리집이라는 데가 따로 있는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세종시립도서관 내에 누리집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홈페이지, 통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네네. 지금 과정들이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그 캡스톤 디자인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이 하는 건데 책도 만들고 뭐 이런 네. 창작 활동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되면은 미리부터 이런 과정들을 네. 다양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기 주조의 학습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여기 중점적인 것은 저는 좀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 전하기 이런 것도 만들어서 특별히 편지를 쓰기라든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립도서관에 가보면 딱 지하 1층에 보면은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이렇게 붙인 게 많거든요. 예. 예, 그게 마음 전하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 네, 뭐 좋은 현상이에요. 좀 어렸을 때부터 자기두조의 어떤 일들을 네. 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숙된 그리고 또 이게 맞습니다. 꼭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에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수도 하고 번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학습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학습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다르고 예. 또 학원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하는 거 다르고 또 시립도서관에서 큰 역할을 청소년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예. 되게 든든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따스함을 느낍니다. 예. 예, 이어서 네. 우리 신청곡 어떤 거 네, 이적의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신청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네. 이적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이세종 경제 권오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 함께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회 김영현 의원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현 의원님은 지금 대학 유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특위 유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가장 젊은 나이로 세종시 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의원님이서 직접 말씀해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현 반갑습니다. 의원.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여기 이 지금 라디오가 있는 방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의원을 하게 되셨어요? 어릴 적부터 사실 좀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세종 원래는 대전에 살다가 이제 세종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다 보니 네, 어떻게 또 흘러가다 보니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다 앞으로 달렸더니 여기 와 있어요? 예. 예, 지금 주로 의정 활동 방곡동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일단은 교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남부권에서 이 북부권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네. 방곡동에서는 이 햇무리교밖에 없는데 예, 햇무리교 교통량이 지금 폭발하면서 사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아침 출근 이제 저녁 퇴근 시간에 교통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제 같은 과 이제 뭐 유관기관 뭐 교통과라든지 이제 미래수도 기반조성과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행복청 예산으로 네, 햇무리교 증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다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다리도 하나 더 생기고요. 예.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햇무리교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노선이 차선이 더 늘어나는 네. 형태가 되는 건가요? 차선이 더 늘어난다고 더 교통량이 그 원활해지는 거는 아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교량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교량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예. 시간적으로는 증설 하나를 더 넣는 것보다 이제 증설도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보면은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양이 많아서 이쪽 햇무리교를 통해 가지고 그 세종 대전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네.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롱텀으로 장기적인 교통 계획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우리가 세종이나 공주, 청주 쪽하고 연계 도로망에서 지금 좀 취약성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유관과에서 그 교통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AI 네. 기반으로 그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이제 신호 체계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예, 예. 있는 와중에도 교통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경찰관은 한 번도 안 나와 있더라고. 근데 시민들이 훌륭해서인지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도 느리지만은 원만하게 이렇게 뭐 교통사고도 이렇게 나는 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네, 남부서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도 세종 경찰 인력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과에 요청을 한 거는 저희 모범 택시 기사님들 예. 네, 아침에 예산을 좀 세우면 되거든요. 아, 예산을 좀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요청은 해놓은 상태고
네. 옛날에는 모범 택시 하시는 분들 모범 택시 자체가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세종이? 그래도 보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경찰이 안 되면 뭐 모범 택시 운전분들이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도 봉사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 유치 네, 연장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세종시는 이제 개별 캠퍼스 부지가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 캠퍼스 부지가 따로 있는데 예. 예. 이제 공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 이제 착공은 들어갔고 예. 내년 초에 봄쯤 해서 이제 개교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한밭대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대, KDI, 뭐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부지에는 개별 캠퍼스인데 이거는 담당 과랑도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들이 좀 소멸해가는 단계라서 네. 이 대학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거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사실은 타 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세종으로 오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학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무상대여 해주고요, 건물도 지어주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정주 여건도 개선을 해주고 있는 와중인 반면에 우리 공동 캠퍼스 부지가 지금 학교는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놀거리 먹거리가 사실 되게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지금 고대나 조치형 고대나 홍대도 학교는 잘 지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한데 오히려 지금 공동 캠퍼스는 좀 뒤늦게 들어오는데도 정주 여건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관련 과랑 이제 행복청에 요청도 하고 있고요. LH가 또 건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금위원을 취재하다 보니까 대학 유치 특위를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네. 또 그 공동 캠퍼스 안에 그 주위에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강하게 또 주장되시고 또 의대. 오은 발언도 내시고 예. 그래서 그 안에 좀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대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집중적으로 오늘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의대를 유치한다면 어떤 데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사실 공동 캠퍼스 안에는 충남대가 4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 들어올 예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충북이라든지 충남 그리고 전남 뭐 전북도 대학 그러니까 전남은 사실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네.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 타시도들도 대학이 있는 도시들도 의대가 있는 도시들도 추가적인 의대 설치를 위해서 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 한 개도 없죠 지금. 네. 그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의사분들을 구하기가 좀 힘들다. 예. 그래서 그 의대를 우리 자체 내에서 설립을 하자. 설립을 하자. 참 어려운 일.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어렵다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사실은 그러면 시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립이든 아니면 이제 충대 형태인데요. 이제 대학이 있는 충남대학교 분교를 만들자. 네, 뭐 예. 저는 그런 형태로도 괜찮다고 보고요. 사실 예. 우리 세종충대병원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진짜 의사 수급이 어렵고 간호사도 사실 수급이 원래 어렵거든요. 이제 충남대 우리 병원이 세종에 유치하면서 뭐 서울대 병원이 내려와야 되느니 충남대로 치는 좀 사실 그때 당시에 좀 막 서로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주장들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 같이 우리가 이제 삼국 병원이 세종시에 없잖아요. 사실 충남대 병원이 삼국기관 병원을 해서 저쪽 밑에 지방이나 또 대전 또 그분들 서울까지 안 가고 우리 세종 지역에 있는 충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사실 애초에 했었는데 규모가 또 작고 상급 기관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대전에 있는 충남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또 세종시에 뭐 대학을 의대를 유치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공공의료 서울대학교 병원이든지 좀 유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이 그 서울대 병원 규모로 성장하든지
그래야지 여기 어떻게 보면 주요 인사들이 다 살고 정주하고 있는데 응급 상황이 된다든지 할 때 또 전염병이 돌 때 그 적정하게 공공병원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요 시설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카이스트가 사실 의전원에 대한 꿈이 되게 높더라고요. 예, 원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정말 이 생각하시는 박사분들이 예. 또 의료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그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에 예. 중입자암 가속기가 이 충청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전에 있죠. 네. 신동지구. 근데 여기 우리 시가 지금 그걸 되게 열심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아직 초석을 닫지는 못했는데 여러 대학교랑 의대랑 이렇게 병원이랑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아직은 저도 보고를 못 받은 게 아직 좀 전 네. 단계라서 근데 물어봤더니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받지 말고 빨리 뛰어가서 자료를 그 이제 제가 취재해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동 캠퍼스 안에 의대도 유치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가습기를 통한 그런 그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발빠르게 대전에 뭐 뺏기는 게 아니라 대전보다는 세종에다 유치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젊은 의원이지만 패기도 있고 또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데 잘 따라오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 세종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방곡동을 위해서는 또 어떤 지역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뭐 소소한 얘기긴 한데요. 여기저기 예제초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예초 제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신호 체계도 많이 변경을 해놨고 네. 그리고 이 방곡동이 주차장이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예, 예. 네, 그 상가는 크게 몇 군데가 지어져 있는데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여기 그 LH 공항지가 있는데도 여기 다 막아놨어요 이제. 제가 주차장 사용 이것도 못할- 체킹을 했고 여기까지가 또 제 지역구거든요. 예, 예. 여기 계신 식당에 계신 또 친한 지인분들도 계시고 예. 사장님들 중에 그리고 반대로 그냥 민원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LH에서 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 연구자들도 좀 그런 불만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국책도 그렇고요. 예. 조세재정연구원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사실 주차장이 되게 부족한 건물이거든요. 예, 예. 그래도 그나마 여기를 개방을 해놨을 때는 네네. 좀 편안하게 주차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요거 다시 한번 열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곡동 안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잠시 주차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예, 예, 예. 제가 생각하는 1층 상권이 자꾸 죽는 이유는 이 잠깐. 포켓존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잠깐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세종시가. 가서 커피 한 잔 뽑아 오고서 가고 싶은데 지하까지 내려가서 주차 티켓 사실은 다 끊고 음료수도 하나 사 먹고 싶고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도 잠깐 사러 가셔야 되고 뭐 껌이라도 하나 사러 잠깐 주차가 돼야 되는데 그 형태가 안 되니까 사실은 1층 상권들이 많이 죽어가는 형태거든요. 도시 설계가 상업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요.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빈상가도 많고 네. 또 활성화가 좀 안 되죠, 사실은.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처리잖아요. 지금 예산 결산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주차장 예산이 가장 컸고요. 네. 다행스럽게 본청 공무원들도 이해를 했고 주차장이 너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맨발 걷기에 대한 니즈들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소문이 네. 났어요. 암 환자분들이 또 맨발 걷기에 엄청 특화가 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방곡동은 또 개화산이라는 또 좋은 산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화산에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이제 인사드리러 사실 가는데 네, 네. 그 등산객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가장 부족한 게 세족장. 예. 그냥 맨발로 하고 나오셔서 아,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을 내려와서, 때 다시 이제 발에 닦으셔야 되는데 집으로 가기 전에 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있는데요. 양쪽 민원이 있더라고요. 등산을 하신 분들은 닦고 가고 싶은데 좀 찝찝하다. 화장실에 맨발 화장실. 벗고 들어가기 좀 찝찝하다라고 네. 하시고 이제 그냥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너무 젖어 있어서 좀 찝찝하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세족장 예산도 좀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다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네, 호수만 사실 빼서 옆에 네. 세족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와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세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세종시가 지금 출범 이후로 최초로 지금 감액한 예산이거든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건설업자들도 많이 돈도 벌어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해놓으라고 하면 기부 체납 형식으로 좀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이게 오래된 도시는 사실 기부 체납 형태가 되는데 예. 이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신도심은 그렇지. 행복청이 LH 에서, 설계하고 행복청에서, 예. 네, LH가 짓고 건설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어떤 이건 기사화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그래서 이제 있도록. 뭐냐면 우리 행복청이 우리 신도시 지금 행복도시를 예. 관리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공동주택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니까 우리 이제 외적으로 행복도시 외적인 뭐 금남이 됐던 장군, 부강, 조천 쪽을 좀 뭐 산업단지든 아니면 더 다른 개발 영역을 과감히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 기업인들 중에서도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편말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딱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한 것 또 같아요. 대부분 보면 세종시는 또 큰 기업들이 많지를 않아 가지고 좀 아니 그래도 여기 돈 몇백만 원 낼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몇백만 원 그 공사하는데 우리 그 고모부장님 후원 좀 하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그 세족장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전은 그 개족산에 예. 그 이제 오투린 회장님이 예. 그 황토끼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 설계는 회장님이 돈을 내서 해주셨고 예. 그 외적으로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시가 하고 있는데 이게 황토길은 사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 비만 한번 오고 나면 그만하기로 사실- 했대요. 네, 이제 그 오트릴에서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셔서 예, 그렇게 환원해 주시는 사실 회장님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는데 있을 거예요. 네. 그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시고 뭐 끝으로 마지막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방곡동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방곡동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광역시의원이다 보니까 모든 동네를 다 아우러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 가는 건 사실 방곡동 집현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예산 시즌이라 33일 동안 이제 강행군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몸 관리 잘해서 방곡동을 위해서 그리고 집현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뭐 하여튼 뭐 오늘 그 젊은 피 우리 김영현 의원님과 같이 했는데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알찬 소식을 갖고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알고 계시는 우리 김영연 세종시 의원이었습니다. 집현동, 방곡동, 합강동,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산호라면 전인관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새는 예, 전인권의 산호라면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코너는 지역의 정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김동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예, 좀 전에 그 우리 젊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일 젊은 예. 시의원님 다녀가셨는데 예, 뭐 산호라면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해. 아니 좀 활기차고 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원래 시간이 길게 가고요. 예,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산호라면 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뭘까요? 네,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민활동 시작한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이제 임기가 거의 마지막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질 검증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우리 대전, 세종, 충남북은 충청권은 예, 대전 경실련에서 다시 그걸 받아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불성실한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부도덕한 부분, 그다음에 상임위의 출석 여부, 본회의 출석 여부, 뭐 사회적인 무리를 뭐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점수를 먹였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애석하게도 세 분의 국회의원이 예, 상위에 링크가 됐다. 예. 그래서 실명을 하나 거론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도 됐고요. 충북의 박덕흠 의원께서 뭐 상임위 출석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 네, 부동산 때문에 사회적인 무리를 빚었고 또 탈당을 하고 뭐 그냥 좀 무소속이죠 지금? 네, 지금 무소속입니다. 네. 네, 아마 곧 입당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주식 과다 보유, 뭐 전과,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은 종합 세트 같아요. 이분은. 그다음에 충남의 문진석 의원이 부동산 과다 그리고 주식 과다 전과가 있고요. 그래서 좀 상위에 링크돼 있었고 또 유성을의 이상민 의원님, 예, 이상민 의원도 부동산이 저기 어디 화성인가 어디에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 있더라고요. 예. 옛날에 보니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과다 보유, 그다음에 주식도 역시 과다 보유, 그다음에 전과는 뭐 잘 소문 많이 났죠. 음주운전 그거 있었고요. 알고서도 다 찍어줬어요. 네네, 그건 뭐 예. 그래서 좀 그런 필터링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자료들을 각 정당으로 보낸답니다. 그래서 다음 공천의 심사에서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좀 더 센 사람들을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이분들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일선에서 뒤로 퇴장하신 분들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센 분은 우리 그 서구을의 박범계 의원이며, 예, 뭐 땅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대지랍니다. 대지. 예. 그러니까 집은 없고 예. 땅만 있는데 그게 물려받은. 물려받은 거라 그게 있는데 이거는 다 해명이 고향에.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께서는 물론 퇴장하신 분이지만 의장 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장 하셨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좀 어떤 것 같고요. 또 여기 세종에 강준현 의원께서는 뭐 선거법 위반이 한 번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 없습니다. 예, 다음 뭐 재판 이야기. 네, 오늘이죠. 예.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를 해서 예. 지금 현재 김기현 국힘당 대표 예. 그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었죠. 예. 선거 아니 그 뭐 문제 비리에 대해서 아마 동생하고의 관련된 비리입니다. 예. 그거를 하명 수사를 해서 좀 적발해서 하자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선거를 앞두고서 청와대에서 하명한 거를 수사한 것이 선거를 공연한 선거를 저해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냐? 네네. 그래서 청와대의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 뭐 기타 등등 그 황운하 그 당시 울산청장 포함해서 한
열 몇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재판입니다. 약 한 3년 5개월 정도 재판을 끌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네,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하는데 지역에서 버스 한 대 올라가서 으쌰으쌰 길을 풀어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내일, 예. 내일은 또 마찬가지로 대전 중구의 그 김광신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이제 재산 신고를 선거할 때 재산 신고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거는 150만 원에 1심에서는 90만 원으로 끝났었는데 2심에서 상당한 죄가 있다 해서 15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 2심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내일 오전 10시니까 확정된 순간에 바로 중구청장직이 날아갑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 거죠? 변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없어요? 네.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제가 볼 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이거는 양형부당 뭐 법리호에 그 대법원에서 볼 수 있는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 한 것이 특수한 금액을 상황이나- 줄이거나 이런 걸 못 하는 못 거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0이 해냐 안 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OX. 예, OX인데 네, 그런데 X가 되기는 어렵다. 실정법 위반을 분명 했고 본인이 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 여기가 아주 보궐선거가 같이 핫합니다. 핫해요.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네, 아주 그래서 핫한 것이 대전 중구가 정치 1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세트 동시에, 플레이를 러닝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서로 합종 연행할 겁니다. 국힘당의 후보가 A냐 B냐 누구하고 손잡느냐 또 국힘당 구청장 후보가 윤곽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국힘당은 좀 그렇고 예. 민주당은 좀 이렇게 혼전 상태입니다. 왜 예. 황운하 국회의원도 오늘 판결에 따라서 네. 문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중구청장을 삼선은 여기만 박용갑 청장이 네, 박용갑 출마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쨌든 국회의원 자리와 국회에 갈지 그래서 구청장으로 다시 갈지 구청장 다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야기하면 안 발언은 가는 곧 거예요? 예? 이야기하면 안 가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 정도 신의가 없으면은 정치하지 말아야죠. 지켜봐야겠네요. 예. 안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9.9%. 네. 다음은 전세 다음은 사기. 전세 사기가 참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정말 뭐 밀집돼 있죠. 특히 청년들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많은 데가 대전입니다. 또 근래에는 세종도 좀 터지고 있고요. 대전에도 근래에 또 터졌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께서 어저께 관부회의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을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우리가 할 거 아니냐고 살짝 던져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은 뭐 약간 미흡하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일단 선조치 후 정리. 제가 볼 때는 영리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는 담당 공무원을 질책을 하고 거기에 법 제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어느 언론에서 나오는 것 민주당에서 그 성명 발표했던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거 안정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래서 옷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헌옷이라도 막 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무료 급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그러면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집을 주지는 너무 못할지언정. 좀 옆으로 간 것 같아요. 못할지언정. 일단 좀 더 행정 하여튼 보고요. 수반으로서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계속 몇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빨리 대책 시민이 불안해하는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전담 조직을
집이 사실은 재산 목록 1호예요. 아, 그럼요. 전세든 예, 예. 자가든. 네. 예, 예. 더군다나 청년들이 많거든요. 예. 네, 신혼부부가 많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또 우리 세종에도 있는데 세종시 의회에서는 뭐 건의안 뭐 이건 중앙 정부에다가 빨리 좀 대책 세워달라. 예, 선언성이지만 세종시 의회에서는 또 건의안을 제출했답니다. 이번 회기 때요. 어쨌든 뭔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보여야 됩니다. 예. 다음 혁신이 뭐 국힘 혁신이 뭐 와서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을 뭐 많이 참 좋은 의견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답니다. 예. 오면 어떡할까? 진짜 오면 어떡할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저기 지도부에서 나한테 좀 뭔가 좀 이렇게 콜 좀 하고 좀 얘기했는데 예. 뭐 그게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말에 들리는 말에는 뭐 간다 안 간다 짐 쌌다 안 싸 하는데 아직 예. 짐을 다시 풀고 있어요. 풀리기도 그렇고 뭐 다시 확 누군가 좀 풀기도 그렇고.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또 말릴 이번에 따라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본인이 또 얘기했잖아요. 어디든 국회의장 시켜주는 데 가겠다. 했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 네, 네. 유권자한테는 호소 안 하고 네. 뭐 이렇게 당에다만 여기저기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좀 더 근본적인 선거 운동. 그래도 5선이세요? 20년을 하셨어요. 20년 했습니다. 20년. 예. 네, 20년. 그 중에 상당 기간도 좀 같이 하셨죠? 네, 제가 보좌관으로 한 횟수는 7년. 예. 그리고 정확히 하면 6년 한 7개월 예. 제가 모셨었죠. 상당히 좋은 장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상황도 빠르시고 아주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그 이슈 선정 같은 거 잘하시고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자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먼 곳을 바라보고 간다기보다는 좀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왔는데 5년 이상은 5선 이상은 안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5선을 하셨는데 뭘 했냐 딱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없죠. 것 같아요. 허업입니다. 허업. 예. JP가 말씀하신 허업. 그래서 이게 좀 차수가 높아지면은 큰 일들의 도전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뭐 충청권을 전체 아우르는 어떤 뭔가를 해보고 당 대표 도전도 하고 지난번에 해야 국회 되는데. 부의장인가 하려고 한번 하셨다고 아주 저기 하시고 또 원내대표 어쨌든 뭐 잘 안 당내 되는 겁니다. 이게 당내 왜냐하면 지지자가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걸 그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역량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융복합 시대입니다. 예. 네트워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다시 또 분산시켜주고 뿌려주고 그걸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한 가지 소식 함께 한다는 부분. 예. 한 가지 소식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용 패스 네,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지난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발표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무효화시키다는 말은 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고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예. 좀 축소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종시 내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잉 패스라고 하는 그 정액권 도입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2만 원 충전을 하면은 5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한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그 제도 같은데 이게 이제 이걸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전면 무료화해서 그 이응 패스 도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누수 사각지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 당사자들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땜빵 형태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지 않나. 시장이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뒷받침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네요. 네네. 그래서 좀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해 당사자들, 즉 교통약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엮여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 테크닉이 좀 더 필요한. 제가 볼 때는 상황이네요. 우리 최민호 시장님 주변에 디자이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선수,
예, 여기저기 이렇게 촉을 대고서 의견들을 취합하고 또 전문가를 발굴해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예, 여기까지 너무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청하신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네, 나에겐 그대만이.